대운이 들어오기 전 나에게 나타나는 전조현상 5가지. 살아가면서 나에게 운이 들어왔다 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직 나에게 맞지 않는 운일 수도 있으며 내가 몰라서 그 운을 잡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은 한 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다시 운이 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삶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내 주위 환경을 바꿔보는 건 어떤가요? 하나하나 조금씩 바꿔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로또의 경우 로또를 사지 않고 로또가 당첨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고 싶으면 그에 대해 최소의 노력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운을 얻고 싶다면 그 운이 과연 올까요? 내가 내 삶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노력하면 운이 다가오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 운이 왔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고난과 시련이 온다.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이 생기려는 전조 증상이다. 주변의 모든 인연이 끊어지는가? 악연이 다 끊기고 물갈이가 되는 과정이다.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오는가? 운의 흐름이 바뀌기 직전 찾아오는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다. 인간은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성장한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는 법이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성공 바로 직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많다. 여기 운이 좋아지기 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징조 5가지가 있다. 첫째, 강력한 귀인이 나타난다. 운은 사람을 통해 온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여드는지만 봐도 지금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다. 강력한 귀인은 보통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경우가 많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만나는 사람이 바뀐다. 귀인으로 인해 우리의 가치관은 한 차례 변하게 된다. 새로운 인생의 깨달음도 얻는다. 새로운 인연이 귀인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처음 만나면 눈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든다. 2번 만나면 감동이 밀려온다. 3번 이상 만나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낸 듯한 느낌을 받는다. 2번째,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자꾸만 일어난다.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하늘이 시련을 주는 경우가 많다. 힘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 견디기 어렵다면 이 시기를 슬기롭게 버틸 방법만 생각해라. 유명한 고대 철학자 맹자도 대운이 바뀔 때는 꼭 삶의 고난이 들이닥친다고 이야기했다. 맹자가 말하길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지치게 한다고 했다. 왜일까? 여기에 대해서 맹자는 이렇게 답했다. 하늘이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심을 기르게 해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3번째, 주변 사람이 하나둘 정리된다. 보통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 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인간 관계가 정리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이별, 절교 등의 일을 겪는다. 이 중에는 운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사람과의 연이 정리되는 경우도 많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나쁜 사람을 적게 만나는 것이 복을 불러온다. 주변 사람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면 관계를 정리해 나가라. 나쁜 인연을 비워야 좋은 인연이 채워진다. 4번째, 얼굴빛이 바뀐다. 눈이 밝아지고 이마와 볼은 깨끗해지기 시작한다. 얼굴빛이 바뀌면서 아픈 것이 하나씩 빠져나간다.
다른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나의 성격, 말투에 변화가 일어난다. 몸에는 살이 붙고 인상이 부드러워 목소리에 기운이 생긴다. 이렇게 좋아진 인상은 다시 좋은 운을 만든다. 사상가였던 맹자 또한 밝은 얼굴빛이 대운과 지혜를 불러온다고 전했다. 맹자는 귀가 밝고 눈이 맑은 사람이 동양적 지혜의 기원이며 좋은 운을 불러온다고 이야기했다. 5번째, 긍정적인 말이 입에 붙는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뭐든 열심히 즐겁게 하다 보면 좋은 기운이 몸 안에 쌓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걸 갖고 싶은가? 대운이 찾아오길 원하는가? 살면서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보라. 삶은 행동하는 자의 것이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운이 들러붙는다. 공자도 긍정적이고 현명한 말버릇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자의 유교 사상에서 말하길 행운이나 재물운은 내뱉는 말과 행동의 결과일 뿐이라 했다. 대운은 보통 인생의 바닥을 찍었을 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바닥일 때일수록 잘 버티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일이 잘 안 풀리는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연이어 일어나는가? 이에 맹자는 일이 잘 안 풀려 궁색할 때는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닦는데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행운이란 기회를 알아보는 감각이며 그것을 이용하는 능력이다. 운을 공부한다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는 인간의 호기심을 시험한다. 행운을 누리고 불운을 피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다. 갑자기 눈앞에 벽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운전대가 있는 것과 운전대가 없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안심이 되겠는가? 사람은 어떤 운이든 간에 그것이 자기 편이길 바랄 수밖에 없다. 운은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내가 알맞은 때에 알맞은 곳에 있다면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줄 은인과 마주칠 수도 있다. 우리는 삶의 결과물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님을 깨달으며 성장한다. 언제나 얼마 정도의 운이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 인간은 각기 다른 문화와 전통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을 신봉해왔다. 서양에는 우연히 동전을 주우면 종일 운이 좋다라는 옛말이 있고, 동양의 식당 앞에서는 행운을 불러들인다는 복고양이상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운을 불러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생의 대운을 불러오기 위한 3가지 법칙이 있다. 첫째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주 웃는 것. 둘째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셋째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행운과 행복을 부르는 삶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나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중요하다. 운이 바뀌면 나도 바뀐다. 먼저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주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 아니면 객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이다. 누구나 옆에서 보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며 남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 이는 운이 나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운이 좋아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그러니 객관적인 조언들이 모여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우리는 사람이 운이 좋아지고 있구나, 혹은 사람은 운이 나빠지고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다. 늘 전자의 행동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후자의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 사람 많이 변했네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운이 변할 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세상을 보는 자신의 눈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조급해했지만 운이 들어오는 순간 웃어넘기게 된다. 참고 여유를 가지는 마음으로 인해 다툼이나 갈등이 많던 생활에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찾아오고 여유가 넘쳐나게 된다. 다들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좋은 운과 나쁜 운은 분명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나쁜 운은 순간에 찾아오며 좋은 운은 서서히 찾아온다. 대신 좋은 운은 점점 커지게 되며 이는 전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운이 변할 때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반대로 조급하던 일이 사라진다. 운이 바뀌면 시선이 바뀐다.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진다.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선순환하지만 나쁠 때는 모든 것이 악순환한다. 운이 나빠질 때는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다툼이 생긴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피하게 되고 나를 점점 더 급하게 만든다. 하지만 운이 좋아질 때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 사소한 문제나 남의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이를 여유롭게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나는 더욱 여유로워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좋은 사람, 같이 있으면 늘 편안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만약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고 당신과의 만남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한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로 인해 당신은 대우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인연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사실 사람은 거의 비슷하며 또 모두 선하다. 하지만 이는 사람이 처한 상황이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한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맞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점점 더 어려운 자신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서서히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다면 보답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과거에 끊어졌던 인연들이 점차 다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스스로 행복을 느껴 더 베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더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이 사람들과 함께 늘 웃음과 편안함이 넘쳐난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은 필연코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조상님들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셨다. 이는 분명 협동의 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어떠한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기에 아주 단순한 일도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던 일들도 아주 쉽게 해결되곤 한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다 보면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도 나중에는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운은 선순환과 악순환을 반복하며 점점 커져간다. 또한 운은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흘러다니고 있다. 하지만 운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들어온 줄을 몰라서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아깝겠는가. 사주학은 유비문 또한, 즉 모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학문이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자. 대운이 들어오도록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좋은 일이 나에게 끌어들어올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